매일 오후 2시 동네 카페 추억의 향기로 가는 건 제 삶의 낙이었어요. 저는 박영자, 78살입니다. 40년간 가정주부로 살았고 10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었죠. 딸 지은이와 손주 둘은 해외에 있고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지냅니다. 카페는 제게 성역 같은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 책 한 권을 들고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이 제 유일한 위로였죠. 따뜻한 커피 향, 나무 테이블의 결, 창밖으로 흩날리는 가을잎. 그날도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종소리가 짤랑 울렸고 익숙한 공기가 절 맞았죠. 할머니, 오늘도 아메리카노요? 젊은 웨이터 준호가 웃으며 물었어요. 20대 후반, 밝고 친절한 청년이었죠. 늘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줬어요. 네, 부탁해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니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그런데 커피를 가져온 준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컵을 내려놓으며 제 귀에 속삭였어요. 할머니, 절대 이 커피 마시지 마세요. 위험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에서 식은땀이 났죠. 왜? 무슨 일이야? 하지만 그는 재빨리 주방으로 사라졌어요. 커피컵은 평범해 보였지만 불안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손이 떨려 컵을 만질 수도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카페는 평화로웠어요. 노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학생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죠. 하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날카로운 눈초리가 제 등을 뚫는 듯 했죠. 핸드폰을 꺼내 화면 반사로 뒤를 확인했어요. 검은 코트 차림의 중년 남자가 제 테이블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어딘가에서 본 얼굴. 혹시 지은이의 시아버지? 아니, 설마. 불안이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준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커피에 뭔가 넣었나? 누가 날 노리는 걸까? 가방을 뒤적이는 척하며 주방을 흘깃봤어요. 준호가 창고 문 뒤에서 제게 손짓했어요. 나오세요라는 눈빛.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화장실 가는 척하며 창고로 들어갔죠. 할머니, 빨리요. 그 커피에 독이 들어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독?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누가 왜? 설명할게요. 하지만 먼저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낯선 청년의 말을 믿어도 될까? 불안과 의심이 뒤섞였어요. 왜 이 청년이 날 도와주는 걸까? 그는 누구지? 제 삶은 평범했어요. 40년간 남편과 가정을 꾸렸죠.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딸 지은이는 결혼해 손주 둘을 낳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죠. 외로움이 컸어요. 그래서 매일 카페에 왔어요. 이곳은 남편과 자주 오던 곳이었죠. 30년 전 신혼 때 남편과 이 카페에서 꿈을 꾸며 커피를 마셨어요.
영자야, 우리가 돈 모아서 큰 집 살자. 그의 웃음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집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죠. 유산을 돌려주세요. 내용이 적힌 편지도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유산? 남편이 남긴 건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뿐이었어요. 지은이에게 물었더니 엄마 스팸이야라고 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준호를 처음 본 건 3개월 전. 늘 친절하게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라며 웃던 그였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런 말을? 회상 속 그리움이 의심으로 변했어요. 남편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또 다른 시선이 느껴졌죠. 준호가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쪽 남자 기억나세요? 검은 코트요. 지은 씨의 시아버지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은이 시아버지가 왜 여기서? 그들이 할머니를 노려요. 유산 때문이에요. 남편분이 숨긴 비밀이 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의 죽음 직전 병실에서 그가 했던 말. 영자야, 지은이에게 말하지 마. 비밀 계좌가 있어. 헛소리인 줄 알았죠. 할머니, 따라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준호를 따라 뒷문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그의 아파트로 향했죠. 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어요. 엄마, 어디야? 카페에 갔어?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산책 중이야. 전화를 끊자 가슴이 찢어졌어요. 30년 전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과 이 카페에서 축하했던 기억. 그 딸이 날 배신한 걸까? 준호가 말했다. 할머니, 지은 씨도 관련됐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배신감으로 무너졌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준호의 아파트는 작고 허름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설명할게요. 그는 낡은 상자에서 사진과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제 어머니예요. 할머니 남편분과 불륜 관계였어요. 충격으로 숨이 막혔어요. 사진 속 여자는 젊었을 때 남편과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어머니가 임신했지만 버림받았어요. 그게 저예요. 준호가 제 이복 아들이라고. 공포가 밀려왔어요. 남편분이 숨긴 계좌 5억 원. 그게 제 몫이에요. 하지만 지은 씨 가족이 날 막아요. 그는 유언장 사본과 계좌 내역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죽여 유산을 독차지하려 해요. 커피에 독을 넣었어요. 제 사진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날 감시한 거야? 왜 날 도와? 내가 원하는 건 돈 아냐? 아니요.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가족 비밀이에요. 공포 속 혼란. 준호는 적인가? 구원자인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할머니를 원망했지만 저는 아니에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호가 차를 몰며 말했다. 경찰서로 가요. 증거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은이 시아버지, 할머니, 어디 계세요? 유산 나눠야 해요. 준호 믿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절망이 밀려왔어요. 모두가 날 이용하나? 갑자기 뒤에서 검은 차가 따라왔어요. 추격해요. 준호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골목으로 들어가 차를 따돌렸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어요. 할머니, 안전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남편의 불륜, 숨겨진 아들, 딸의 배신. 준호야, 내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분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남편이 이상 행동을 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늦은 밤 전화, 몰래 나가던 모습. 그때 이미 비밀이 시작된 걸까? 경찰서에 도착했지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그녀가 달려왔지만 제 몸은 얼어붙었어요. 경찰서에서 지은이와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지은이의 눈물이 진짜일까? 경찰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위조된 유언장, 동물 구매 기록, 계좌네요. 시아버지가 주범이에요. 유산 5억을 독차지하려 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우리 가족을? 시아버지가 고백했어요. 남편분 유언에 준호 몫이 있었어요. 우리가 빼앗으려 했죠. 지은이가 울며 말했다. 엄마, 난 몰랐어. 하지만 증거엔 그녀의 서명도 있었어요. 거짓말. 분노가 폭발했어요. 경찰이 추가로 밝혔다. 남편분 죽음도 독살 의심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의 마지막 순간, 영자야, 조심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게 경고였나? 시아버지와 지은이가 체포됐어요. 준호가 조작한 거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나? 조사실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남편의 불륜, 준호의 출생, 유산 분쟁. 지은이는 엄마 돈 때문에 실수했어라고 울었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넌 내 딸이 아니야. 가족이 무너지는 아픔. 그런데 준호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저예요. 30년 전 할머니가 도와준 그 아이의 아들. 기억이 번쩍했어요. 30년 전 길거리에서 굶주린 여성을 도왔던 일. 그녀가 준호의 어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어머니를 살렸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지켰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호야. 우리는 안고 울었어요. 경찰이 마무리했어요. 유산은 준호와 나누기로 시아버지와 지은이는 기소됐어요. 할머니, 이제 가족이에요. 안도와 감사가 밀려왔어요. 30년 전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순자와의 화해도 했어요. 언니, 미안해. 우리는 어린 시절처럼 라면을 나눠 먹으며 웃었죠. 삶은 예측할 수 없지만 희망은 언제나 있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